무로마치 명조선 애도막부 후금청 난 전근대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3단원의 복습 마지막 영상엔 연표 있어야 해. 그래야 정리되니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가수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자, 노래와 관련한 영상이 아니고요. 동아시아사 3단원 복습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 달려오셨습니다. 3단원 동아시아의 사회 변동과 문화, 갑자기 지금 수업을 하니까 자 어색하네요. 사회 변동과 문화 교류 단원을 우리가 요 지난 영상으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근대의 끝이라는 단원으로요. 그 전근대의 끝을 다시 써보겠습니다. 즉 특강을 통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대단원 1단원, 대단원 2단원 영상을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이 다가오면서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 있는데 특강 영상만 조금 조회수가 높은 것 같아요. 특강은 사실은 조금 많이 요약적이고 많이 생략되는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이제 뭐 이해, 흐름 이런 거 조금 생략되는 부분도 있고 약간은 단순하게 지금 막 복습만 하는 차원이라 조금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은 그 전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영상에서는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봤던 거 그 화면을 통해서 복습을 해보고 부분을 연표를 통해서 큰 흐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요런 연표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300~400명 정도 학생들, 뭐 학생들만 있겠죠?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제가 뭐 댓글을 보자마자 최대한 빨리 이제 메일을 보내주고 있는데,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사전교과서 2015 교육과정에서 의한 사전교과서 내용보다는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너무 올인하지 말고 요거는 이제 참고하는 큰 흐름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 주목해서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특강 쪽으로 와가지고요. 자, 노래를 상당히 못하는데 좀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자, 동아시아의 사회 변동과 문화 교류 단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원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각각 중단원이 끝날 때마다 연표를 통해서 우리가 흐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3단원에서 첫 번째 이제 주제 중단원으로 나왔던 것은 바로 17세기 전후의 동아시아 전쟁입니다. 전쟁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동아시아의 큰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7세기가 제목이었지만 16세기 얘기부터 교과서에서 시작을 하죠.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제가 요새 목이 좀 자주 쉬어가지고 조금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16세기 접어들면서 지금 조선, 명나라, 무로마치 막부 우리가 대단원 2단원의 마지막 부분에서 명나라, 조선, 무로마치 막부가 건국되었다, 수립되었다라는 얘기까지 했고 대단원 3단원이 시작되면서 자, 16세기 얘기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을 얘기를 먼저 할 텐데 중심적인 이제 개념들 북로 남해의 상황 그리고 명나라 내부에서의 환관들의 그 전횡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명나라가 상당히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 과정에서 토목부의 변 같은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장거정이 자, 좀 필기를 좀 해볼까요? 장거정이 개혁을 추진했다. 대표적인 개혁 1조 편법. 요거는 이후에 얘기를 할 때 한 번 더 언급을 할 거고요. 요런 개혁을 했으나 장거정이 죽고 나서 이제 다시 요런 개혁은 실패로 돌아가고 명나라는 끝없는 위기 속에 빠지고 전국 각지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난다. 조선에서는 아주 평화로운 건국 이후에 약 200년간 평화로운 시대가 이어지면서 사림들이 성장하고 사림들이 동인 서인 그 이후로 쭉 이제
그 붕당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봤었죠. 붕당 정치가 좀 변질되는 그 과정. 그리고 이것 말고 그 군대가 상당히 약해졌죠. 국방력이 약화되었다. 군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막 벌어지고 많이 방심했다라는 얘기를 배웠고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조선 위에 여진과의 관계도 있었고요. 4대 교린이라고 했었죠. 교린 관계. 그리고 일본은 무로마치 막부가 아시카가 다카우지에 의해서 수립된 이후에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고요. 그 무로마치 막부가 오닌의 난이라는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의 다이묘들이 내가 쇼군할래 했던 센고쿠 시대, 한자로 전국 시대가 펼쳐진다. 이 전국 시대를 끝내는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사람 누구였죠? 오다 노부나가가 있었죠. 오다 노부나가가 이 센고쿠 시대를 통일하기 직전까지 갔다. 그 직전까지 가는 그 배경, 큰 힘이 되었던 거, 포르투갈로부터 수입했던 조총이 매우 큰 활약을 하죠. 그러나 이제 오다 노부나가도 이제 갑작스럽게 죽게 되고요. 뭐 자세한 얘기, 여기 상당히 이제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일본 사람들도 이 부분을 상당히 이제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이제 여러 역사 이야기가 다루어지듯이 요 센고쿠 시대의 여러 영웅들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시대인데, 중국에서 삼국지처럼 그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좀 부하의 배신에 의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그렇게 죽고 나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이제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가 그 오다 노부 세력을 물려받고 전국 시대를 통일하게 되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요런 이제 흐름이 16세기 접어들면서 이제 나타나게 된 상황입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누적된 그런 전쟁의 분위기, 그리고 그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욕심, 요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게 바로 우리 제목과 어울리는 17세기 동아시아 전쟁, 그 첫 번째 임진왜란이 되는 거겠죠. 요런 흐름 살펴보면서 그 임진왜란부터 해가지고 저기 병자호란까지 쭉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센고쿠 시대를 통일했고 임진왜란을 일으키면서 우리 조선을 쳐들어오죠. 그리고 조선을 쳐들어와서 아주 초반에 승승장구했다.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힘들었죠. 그 우리나라의 그 선조 임금은 저기 어딥니까? 의주까지 도망을 가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호락호락 이제 물러나지만은 않았죠. 명나라의 도움, 그리고 명나라의 도움보다는 이순신 장군의 활약, 의병,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요. 거기다 명나라의 도움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도움됐고요. 요런 세 가지 정도 요소가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요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반격을 했다. 그리고 반격을 하면서, 즉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겠죠?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오면서 승승장구하고 평양성도 되찾고 하다가 벽제관 전투에서 우리가 일본군에 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이 되겠죠. 벽제관 전투가 그래서 동아시아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여기서 패배하면서 일본과 조선의 전쟁이 잠시 교착, 조금은 이제 잠잠해지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서 휴전협상, 강화협상이 이루어지고요. 요런 과정에서 일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무리한 요구를 하죠. 뭐 우리 조선의 남부지방을 다 차지한다. 뭐 명나라 황제의 딸을 도요토미 히데요시 부인으로 부인으로 이제 들여온다. 막 이런 요구들을 하면서 협상이 결렬되고 다시 쳐들어오는 게 정유재란. 이 정유재란 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되죠. 그러면서 다 이제 후퇴해라 하는 과정에서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 같은 것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왕이 바뀌죠. 임진왜란이 이제 끝나고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전후 복구 작업을 펼쳐 나가고요. 그 과정에서 명나라는 점점 쇠퇴하고 떠오르는 우리 임진왜란에 명나라, 조선, 일본이 다 참여하고 있을 때, 그때 성장했던 후금, 여진이 이제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이제 후금을 건국하게 되고 힘을 많이 키워나가죠. 요 과정에서 우리 조선의 광해군이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펼친다. 중립외교. 그러면서 그 명나라가 이제 파병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여기서 파병을 하긴 하나 항복하라고 강홍립 장군을 보내기도 하고요. 요런 중립외교가 당시 서인들에게 상당히 불만이었죠. 명나라가 우리를 임진왜란 때 도와준 것은 나라를 다시 태어나게 한 것과 다름없다. 제조지은이라는 그 명분을 내세우면서 광해군을 끌어내리죠. 그 인조 반정이라는 사건이 서인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그렇게 왕이 된 인조는
서인의 생각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친명배금 정책을 펼치죠. 요런 거에 빌미를 삼아서 이제 후금이 쳐들어온 게 정묘호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후금의 힘을 직접 경험을 하고요. 형제 관계를 맺는 걸로 약속하고 후금이 물러나죠. 요렇게 이제 후금이 물러났는데 우리가 형제 관계를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오랑캐는 오랑캐다. 우리는 여전히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겠다. 명나라를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이제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지금 후금은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꾸고, 그때 이제 왕이 된 홍타이지가 황제로서 즉위를 하고요. 칸으로 즉위를 하고, 이제 명나라를 본격적으로 정벌하러 가기 전에 조선 후방 지역을 완벽하게 안정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쳐들어온 게 바로 병자호란이 되겠죠. 우리가 상당히 치욕스럽게 항복을 하게 되고, 군신 관계, 우리가 이제 즉 청나라의 4대 관계를 하게 되는 거죠. 조공을 바치게 되는 거죠. 명나라의 관계가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많은 흐름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가 되겠고, 여기는 내신 시험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일어난 순서로 옳은 것은 이렇게 잘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능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고요. 자, 요렇게 이제 중요한 전쟁들, 뭐 세부적으로 보면 4개, 크게 보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요 두 전쟁이 있었는데, 요 전쟁의 결과 이제 이렇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피해를 입었고요. 그리고 이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많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요 얘기는 조금 디테일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많은 문물 교환이 있었다. 이거는 뭐 긍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의 아이러니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복잡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자, 아까 했던 얘기에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가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부터 하려면 일본 얘기 먼저 하려고 해요. 시대적으로 조금 앞서기 때문에.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유재란 중에 죽었죠. 그 도요토미, 센고쿠 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니까 일본이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힘의 공백, 내가 최고가 될래, 내가 쇼군이 될래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다시 혼란스러움이 찾아오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 세력,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죽고 나서 이제 그 부하였던 이시다 미스나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둘이 동군과 서군이 되어서 치열하게 싸우는 세키가하라 전투가 이제 있고요. 물 좀 마실게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하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근거지였던 지금의 도쿄, 에도의 에도 막부가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도 막부는 당시 이제 조선과 다시 국교를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사신을 보내서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죠. 기유약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사신을 보내기 시작하고, 이때 통신사가 파견이 되고, 인질들을 다시 송환했던 쇠환사, 회답 겸 쇠환사라는 것도 이제 파견을 하고요. 그쵸? 그렇게 되고, 우리 조선은 아까 말했지만 선조 이후에 광해군이 북인과 함께, 붕당에서 북인과 함께 전후 복구 사업을 펼치게 되고요. 그 반대 세력이었던 서인들은 광해군이 못마땅해서 인조 반정을 일으킨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인조는 이제 친명배금 정책을 펼쳐 나가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위쪽 볼게요. 여진족이 상당히 많이 성장했고, 누르하치가 이제 흩어져 있던 여진족을 통합하고, 예전 우리 고려시대 때 있었던 금나라의 영광을 되찾자라고 하면서 나라 이름을 후금으로 하고 건국을 한다. 그 과정에서 팔기제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제도, 8개의 깃발 아래서 효율적으로 군사를 이제 통솔했던 그런 제도도 나오고요. 그 과정에서 명나라 쪽으로, 요동 쪽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중립외교를 펼쳤던 겁니다. 그때 우리가 중립외교 광해군이 펼칠 때 강홍립 장군이 항복했던 전투가 바로 사르후 전투라고 교과서에서 지도와 함께 다뤄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략할게요. 정묘호란, 병자호란, 청나라로서의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병자호란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 조선을 완벽하게 굴복을 기분 나쁘긴 하지만 굴복을 시키고요. 이제 안정적으로 명나라를 이제 공격을 해도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명나라를 쳐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나 만리장성에 이제 막혀서 이제 잘 못 넘어가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명나라 내부에서 일이 터지죠. 농민봉기가 전국적으로 막 일어났는데 그중 가장 컸던 이자성의 난이 이제 일어나고 이자성의 군대가 명나라 수도인 막 북경까지도 이제 막 점령하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명나라 장군이었던 오삼계가 만리장성을 열고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여서 이자성의 난을 진압하려고 하였는데 그 이후를 생각 못했던 거죠. 아싸 땡큐 오케이 하면서 이득하면서 이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고 이자성의 난 진압하고 그 흐름을 타서 아예 명나라까지 접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명나라는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여기도 이제 내신 시험에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있는데 청나라가 건국되었다고 명나라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청나라가 건국되고 병자호란까지 다 끝난 이후에 명나라를 쳐들어가고 명나라가 멸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런 흐름까지도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서 분명히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병자호란 이후에 효종이 복수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북벌론 같은 게 논의되기도 했다라는 흐름. 요렇게 보면 17세기 전쟁 이후에 국제질서,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요렇게 새롭게 개편된다. 청나라가 들어서고 우리 조선 후기로 나아가고요. 에도 막부가 일본에서 수립이 되어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이제 청나라는 청나라대로 중국을 통일해 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강희, 옹정, 건륭이라고 하는 청나라 입장에서 훌륭한 황제들이 등장을 하죠. 강희제 같은 경우 3번의 난을 진압한다. 3번의 난, 그리고 타이완의 정치 세력을 제압했다. 이게 다 뭡니까? 이것도 적어줄까요? 자, 요런 거. 자, 청나라에 반대하고 명나라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을 완벽히 진압하면서 완전히 청나라가 이제 중국을 통일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옹정제 같은 경우 우리가 오랑캐 출신이라고 우리가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정신을 담은 대의강미록이라는 책을 편찬하기도 하고요. 건륭제 때 이 세 황제가 완전 연달아서 이제 즉위하는 황제거든요. 건륭제 때 완벽하게 거의 지금 중국의 영토만큼 영토를 완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청나라의 이런 중국의 통일 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기분이 상당히 나빴죠. 저 오랑캐들이 중국을 완전 통일하다니, 명나라를 쫓아내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중화 질서의 새로운 주인은 바로 우리다. 우리가 중국이다. 우리가 중화다라고 하는 조선 중화주의. 우리가 작은 중화다라고 하는 인식이 좀 답답하지만 이제 서인들, 성리학자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갔고, 그 과정에서 우린 나름대로 이제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비변사도 이제 상설기구화하고 이제 군대도 이제 정비를 하고요. 그리고 소고군 체제 같은 것도 정비를 한다라는 거. 요런 자세한 얘기들을 이 전 영상에서 각 단원 영상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할 수는 없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광해군 때 대동법, 인조 영정법, 영조 균역법을 통해서 전세 공납역, 이런 이제 세금 제도가 이제 많이 개선이 되는 요런 것도 우리 조선 후기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또 이제 요거는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기존의 신분제도 양천제가 상당히 붕괴되고, 우리가 그 반상제라고 했잖아요. 그 피라미드의 양반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신분 질서가 동요된다. 막 돈 주고 양반이 되기도 하고요. 공명첩 또는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납속 이런 걸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하고요. 그러면서 피라미드가 좀 이런 식으로 반대로 양반의 숫자가 상당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조선 후기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문물 교류도 이렇게 나오는데, 자, 뭐 어떻게 이제 볼까요? 자, 화살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거, 그리고 넘어간 거, 좀 조선을 중심으로 표현을 했는데, 자, 연행사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이따가 외교 관계 이제 문물 교류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할 텐데, 청나라에 이렇게 사신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일본의 도자기 문화, 성리학 문화가 전달되고 일본 문화 발전에 기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청나라랑 교류를 하면서 청나라를 통해서 이제 유럽에서 왔던 천주교, 그 천문학 그런 지식들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일본을 통해서는 이제 아메리카 지역에 이제 농작물들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일본 사람이 우리 조선으로 귀화하는 항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본의 문화가 조금 들어오기도 한다라는 거. 그때 활약했던 사람들 소현세자, 아담샬 이렇게 나오고 요 다음 페이지가 아니군요. 자, 다음 페이지쯤에서 좀 더 자세히 이 부분은 배울 겁니다. 문물 교류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보고 한번 연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하면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연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총 1, 2, 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연표인데 3페이지 전까지 즉 2단원 여기 2페이지까지가 요 3단원의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두꺼운 선으로 표시하면 지금 3단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요렇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직선으로 그렸네요. 실제 좀 더 기준으로 따지면 요렇게 요런 모양을 가질 수 있겠네요. 무르마치마부가 가장 먼저 수립이 됐거든요. 그리고 요 이후 여기 끝까지 요게 바로 3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지울게요. 너무 이제 강조를 했네. 자, 연표를 보면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동아시아사는 주제사이면서 관계사입니다. 무슨 말이냐? 제목, 그 단원의 명을 보면은 특정 주제를 담고 있고 그 주제에 근거하여서 교과서 본문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관계사, 관계, 중국,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은 가끔 나오고요. 요 국가들 간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표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가로로 하나의 국가들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중요하죠. 이것도. 그렇지만 이런 관계, 요렇게 화살표로 막 걸쳐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쵸? 요런 거에 주목을 해서 공부를 해야 이제 3등급에서 1등급이 되는 겁니다. 3, 4, 5등급에서 1, 2등급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연결, 관계 이해되겠습니까? 자, 요런 부분들을 특히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 지금 방금 얘기한 부분들 한 번 더 연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17세기 동아시아 전쟁을 주로 봤죠. 자, 17세기 자, 요 3단원의 시작 명나라 그리고 이제 청나라가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우리는 조선도 이제 전기와 후기 바로 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아가고요. 일본은 무로마치막부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에도막부 요렇게 중국은 명청 일본은 무르마치 에도, 우리는 조선.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동시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우고요. 한 번 더 강조하면은 우리나라가 조선 전기일 때는 자, 이건 무조건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요렇게 인식하면 돼요. 중국은 명나라, 그리고 일본은 무르마치 그리고 센고쿠 시대. 요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중국은 청나라, 그리고 일본은 에도막부. 요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부분별로 이제 아까 했던 북로남의 장거정 1조편법 여기가 이게 나오고요. 명나라의 황제들 몇 명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2단원에서 등장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자, 요 화살표의 중심적인 내용은 요 다음 단원에서 이제 그 교류 관계 할 때 나오겠는데 이제 주요 전쟁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위치 요걸 통해서 명나라에서 청나라, 무로마치막부에서 에도막부 요렇게 이어진 그 과정 잘 알아보면 되겠고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건국해서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남북조를 통일하고 이 센고쿠 시대에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까지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오케이.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방금 말한 것만 일단 중심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자, 우리 광해군 때 그리고 인조 때까지 이어졌던 요 흐름 그리고 병자호란이라는 요 흐름 오케이 살펴보시면 되겠고 기요약조도 언급을 했었고요. 그쵸?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자성의 난이 바로 명나라의 멸망을 이제 가져오는 거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명나라가 존재할 때 청나라도 같이 존재하는 시기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 곡선이 지금 여기에 띄어져 있는데 요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자, 요렇게. 그쵸?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면표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한 번 더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특강으로 와서요. 교역망의 발달과 은유통이라고 하는 두 번째 주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동아시아 각국의 교역, 무역,
경제, 교류 관계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요때 이제 중요한 거 방금 얘기했던 겁니다. 조선은 전기와 후기, 중국은 명나라와 청나라, 일본은 무로마치막부와 에도막부. 요렇게 어떤 같은 색깔로 연결되는 부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것도 중국 얘기부터 좀 해보자면, 자, 중국이 명나라가 건국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바다를 통한 무역을 금지하는 해금 정책을 썼다. 그럼 무역을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조공 무역을 통한 무역은 허용을 했다. 그러면서 우리 조선, 그리고 저기 오키나와, 류큐, 그리고 베트남, 대월과 조공 무역을 했고,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와는 뭐 항상 했던 건 아니지만 감압을 이제 그 무역 허가증으로 하는 감압 무역이 이어졌다. 이렇게 조금 제한을 하는 무역 상태. 그러다 보니까 무역을 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밀무역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밀무역을 막을 수 없었죠. 자, 그리고 그 청나라로 바뀌고 나서도 여전히 해금 정책이 이어집니다. 사실은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 명칭이 다른 건데, 천계령이라고 해서 이 해안가 경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륙 지방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게 왜 시작이 됐냐? 바로 아까 말했던 반청복명운동 3번의 난인과 타이완의 정치 세력 때문에 이런 것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역을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해제가 되기도 하는 거죠. 타이완을 완전히 복속한 이후에, 완전히 청나라가 중국을 장악한 이후에 해제되고요. 그 이후에 청나라 말기에는 이제 공행이라는 곳으로 이제 막 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접근을 할 때 공행을 통해서 무역을 허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렇게. 그리고 옆에 이제 일본 얘기가 있죠. 요 일본 얘기는 일본의 시각으로 볼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조선의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명나라와 조공무역을 했다고 했죠. 조천사라고 하는 사신을 파견했다. 청나라와도 우리가 사대관계를 맺고 사신을 파견합니다. 연행사를 파견을 하고 여러 가지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죠.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당근과 채찍, 교린 관계에서 삼포, 부산포, 제포, 연포를 개항하고 외관을 설치하면서 일본과 무역을 허용을 하기도 했고요. 가끔 이제 막 세종대왕 때 뭡니까? 스시마를 정벌하거나 우리가 이제 혼내키는 모습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대마도 스시마 번이 이 일본과 조선의 중간에서 외교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지금은 일본이지만 이 당시엔 독립적인 국가였던 오키나와, 류큐가 중개무역을 통해서 상당히 성장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이번에 일본의 이제 입장에서 보도록 할게요. 명나라와 일시적으로 조공무역을 했다. 이때 감압을 주고받았다. 라고 보면 되겠고, 감압무역 이제 제대로 적응 못한, 감압무역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외구, 노략질을 하면서 명나라를 힘들게 했죠. 북로남해.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에도막부로 바뀌고 나서 에도막부에서 이 무역계에 있어서 슈인장이라는 거, 붉은 도장이 찍힌 문서 슈인장이라는 것을 상인들에게 발급해서 외국과의 무역을 허용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각지의 다이묘들이 유럽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좀 성장하고요. 크리스트교가 막 들어오고요. 이러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면서 해금 정책, 이걸 쇄국 정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해금 정책을 채택해서 무역을 금지시킵니다. 이때 나가사키는 빼고, 나가사키를 통해서는 무역을 이제 여전히 이제 허용을 했고요. 요 과정에서 중국이 청나라로 바뀌었잖아요. 청나라 상인들이 에도막부와 이 무역을 활발하게 펼치고, 그 과정에서 일본의 에도막부의 은이 상당히 많이 유출되면서 더 이상은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의 은이 다 나가겠다라고 해서 신패라는 것을 발급을 청나라 상인들한테 했다. 그러면서 슈인장, 신패, 그리고 아까 봤던 무로마치, 감압까지 헷갈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면. 자, 이렇게 보았고요. 지금 이제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이 이제 점점 진출하기 시작한다. 연표를 잠깐 볼까요? 선생님이 자, 요 위에다가 유럽에 진출하면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하면서 포르투갈, 에스파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 밑에 네덜란드도 있고요. 요 얘기, 그리고 나중에 영국까지, 요 주요 4개 국가들이 이제 접근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 세계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유럽 국가들이 신항로를 개척하면서, 우리 콜럼버스 마젤란 아시죠? 요 신항로를 개척하면서 아시아 쪽으로 진출한다.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아시아, 동아시아까지 진출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르투갈, 에스파냐, 네덜란드, 영국 순서대로 이제 아시아에 접근을 했고, 각
각각의 유럽 국가들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 요렇게 색깔별로 봤습니다. 포르투갈 마카오 건설에 마카오를 이제 중심으로 동아시아에 접근을 했고 일본과 이제 무역을 하게 되면서 일본에 이제 저기 뭡니까 조총을 이제 전달해 주죠. 에스파냐 스페인은 남미 남아메리카 지역의 은 그리고 여러 가지 농작물들을 아시아로 아시아가 이제 받아들이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그리고 필리핀의 마닐라를 발전시켰고 갈레온 무역이라고 상당히 큰 배들을 중심으로 하는 무역 이런 것을 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는 이제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왔다가 일본의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무역을 했고 거기 데지마라고 하는 인공섬이 있었죠. 여기서 난학이 이제 일본의 난학이 발달하는 데 계기가 됐고 영국은 제일 늦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식민지를 통해서 중국으로 왔고 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요게 이제 새로운 4단원의 시작이 될 겁니다. 삼각무역 얘기 요렇게 이어지는 거 자 보시면 되겠고 너무 막 얘기를 계속 많이 하게 되네요. 자 은유통의 활성화도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자 자 은 상당히 많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은을 중심으로 은을 통해서 이런 무역 교류에서 이제 은으로 거래를 하고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은이 상당히 활성화되었다. 은 유통이. 그러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동아시아에서 발전을 하고요. 이 은 때문에 명나라와 청나라에서 은을 중심으로 한 세금 제도가 만들어진다. 장거정 때 만들어진 일조편법. 그리고 청나라 때 지정은제, 은을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은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회취법이라고 이제 만들어졌는데 제대로 발전을 못하고 이것이 일본으로 전해서 일본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제 은광이 이제 발전을 한다. 은이 상당히 일본에 많았다. 요 은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자, 요 과정에서 이제 서양 문물이 적극적으로 많이 들어오죠. 자, 중국의 예수의 선교사를 통해서 명나라 말기, 청나라 때 마테오 리치, 아담 샬 같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서양의 천문 기술, 과학 기술을 발전한 걸 이제 받아들였고요.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 아까 말한 네덜란드를 통해서 난학이 발달하고 우리나라에서 정두원, 홍대용, 그리고 소현세자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술도 발전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나라 실학도 발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연표를 한번 보시면 방금 동그라미 친 이런 유럽 국가들이 점점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얘기도 했죠? 자, 명나라와 무로마치가 했던 게 감한무역. 느낌 오시죠? 그리고 청나라한테 신패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슈인짱과 신패, 요 에도막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유럽 국가들이 막 이제 들어오고 우리 조선에서는 조공을 갖다 바쳤다. 그리고 회사라는 건 조공의 반대인데 명나라에서 우리한테 이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천사를 명나라에 파견한 사시는 조천사, 청나라에 파견하는 사시는 연행사.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류큐의 중개무역 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요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고요. 연표. 자, 사회변동과 서민문화 가장 최근에 했던 영상인데 뭐 많이 발전한 거 엄청나게 많은 거 다 발전인데 그리고 뭐 변화, 변동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서술이 되어 있는데 자주 보면은 시험은 매우 쉽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이해 그리고 자주 본다. 요거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험은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보면서 차근차근 보면은 자, 항상 기억해야 돼요. 명나라 조선 전기 무로마치 막부, 청나라 조선 후기 에도 막부. 근데 요 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선 후기 그리고 에도 막부, 중국은 명나라 말기 청나라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구가 증가한 거 그래프 어이없게 그 유아인 배우 생각나는데 자,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인구가 증가한다라는 얘기를 봤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거 상당히 복잡한 이제 지도인데 핵심은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한다. 바로 청나라 때 그리고 조선 후기 때 바로 에도 막부 때. 그러면서 빨간색 위주로 볼게요. 자, 중국의 큰 강, 바닷가를 중심으로 이제 도시가 발달하고요. 산시상인, 휘저우상인이라는 전국을 돌아다니는 상인들이 이제 있었고요. 시진이라고 하는 이제 공업도시, 상공업도시,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공업 단지 뭐 이런 것들도 발전을 했다라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바다 그리고 강을 중심으로 여러 군데에서 아주 대규모 자본을 가지고 무역을 하는 이런 상인들, 사상이라고 하는 이런 상인들도 이제 등장을 하고 여러 가지 시장도 발전을 하고 이제 북쪽 여진과 관계에서 개시와 후시를 통해서 무역을 했고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된다. 라는 얘기. 일본에서도 자 주요 도시 오사카, 요코하마, 도쿄 이런 도시가 발전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전국을 번으로 나눠가지고 통치를 했죠. 그 전국의 다이묘들이 수도에 잠깐 와서 이제 일정 기간 머물고 가는 산킹코타이 제도를 통해서 전국의 도로가 잘 정비가 되고 여관 그리고 상업시설이 발전을 했다. 그 과정에서 상인들이 상당히 발전을 합니다. 그 상인들이 따로 이제 뭉쳐서 사는 지역, 조카마치, 성하정, 성 밑에 있는 특정 구역에 살았다. 이 상인들 조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동업조합 나카마, 가부 나카마도 있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봤고요. 이 과정에서 이 서민들, 상인들, 농민들이 중심이 되는 서민 문화가 발전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요 그래프 자 좀 영상에서 실제 단원 영상에선 자세히 봤습니다. 서민 문화의 발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발전 모습을 봤습니다. 중국의 명청대 자 경극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여기 적어놓은 겁니다. 소설 서유기 삼국지 연이 그 수호전 금병매 명나라 4대 기서가 있고 청나라 때 홍루모 유림외사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풍속화 연화 잉어킹 등용문 자 봤었죠. 행복과 뭐 건강을 기원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판소리 탈춤 풍속화, 민화, 김홍도, 신윤복, 뭐 김득신, 뭐 장승업 이런 사람들 등장하고요. 호랑이와 까치 기억나네요. 일본이 좀 이제 기억할 게 조금 이제 이름이 낯설어서 이 일본의 서민 문화를 주도했던 게 바로 조닌들이랍니다. 조닌들, 아까 말했던 상인들, 그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문화가 발전을 하는데 분라쿠라고 하는 인형극, 가부키라고 하는 이 가부키 화장하고 이거 연극, 게이샤라고 하는 연예인들도 등장하고 우키요에가 뭐였죠? 판화, 요런 미술이 발전을 하고 서양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거 정말 시험에 무조건 자주 나오는 거. 오케이. 요런 새로운 문화가 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에도 막부 때,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 때 발전된 모습. 그리고 새로운 학문의 내용들 쭉 나오죠. 자, 명나라 얘기부터 할까요? 자, 기존의 성리학을 왕수인이 명나라 말기에 비판하면서 양명학이 이제 등장을 했고요. 양명학조차도 이제 여러 가지 사회 개혁을 반영하지 못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해가지고 경세치용, 세상에 이제 도움이 되는 학문이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 사실로부터 진리를 구한다. 이런 정신이 퍼지게 되면서 그런 좀 학문들,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실학과 비슷한 학문들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실용적인 농업에 도움이 되고 실제 과학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서적들이 많이 편찬이 되고요. 요런 흐름이 청나라까지 이어집니다. 고증학이 발전을 하죠. 자, 증거를 중심으로 이제 고찰하고 이제 여러 가지 지식과 이제 정보들을 한꺼번에 모았던 사고 전서도 이제 편찬이 되고요. 그 이후에 요것 또한 사회 개혁, 현실 비판 이런 거에는 제대로 이제 좋은 효과를 못 발휘한다. 그래서 공양학이라고 하는 이제 현실 비판하고 개혁적인 정신을 담은 학문이 청나라 말기에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요게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그 변법 자강운동, 뭐 양모운동 이렇게 중국의 근대화의 운동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조선 후기, 자 예성논쟁 생략, 조선 후기에서 이제 천주교, 서학이 이제 들어오고 실학도 발전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실학자들 여러 명 이제 정약용, 이익, 유형원, 뭐 유수원, 뭐 박지원, 박재가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을 중시하는 이런 새로운 학문의 흐름들이 등장한다. 조선 후기에. 일본 여기 마찬가지예요. 시작은 성리학이 조금 이제 있었는데 그 기억나십니까? 후지와라 세이카, 하야시 라잔, 그쵸? 요런 사람들 이제 그 성리학을 좀 발전시켰는데 요런 성리학이 이제 비판을 받으면서 고학 공자맹자의 정신을 본받아서 이제 학문 연구하는 거. 그리고 국학, 일본의 고대에 천황이 존재했던 아주 찬란한 그 시대를 이제 좀 아주 존경하고 멋있게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 역사를 자부심을 갖는 요 과정에서 자 일본이니까 좀 얘기를 해줄게 헷갈리니까 고학은 오규 소라이 적지 말까요? 오규 소라이라는 학자 이름 나오고요. 국학은 너무 기니까 생략 모토리 노리나가 고사기전이란 책 요런 것들이 이제 자료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와 함께 난학이 발전하고요. 저 끝부분에 좀 말을 빨리 한 것 같은데 이
복습이고 특강인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전달을 잘 해주고 싶어서 말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것만 보면 또 공부가 될 정도로 얘기를 많이 했고요. 자, 요 정도까지 해서 3단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십시오. 자, 이상입니다. 아니요, 연표 안 했나? 자, 연표 한번 볼까요? 자, 연표 해가지고 서민문화 새로운 학문은, 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적어놨습니다. 조님문화 요렇게 이제 있고요. 우리나라도 서민문화 요렇게 있다라는 거. 청나라, 서민문화, 명나라 말의 4대 기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연표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연표가 메인이 안 됐네요. 자, 연표는 여러분들이 직접 교과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아까 말했지만 가로, 세로의 흐름을 잘, 이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